러시아 영토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폴란드 북부에 러시아가 오랫동안 반대해왔던 미군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이는 나토의 최전선으로 불리는 폴란드에 러시아의 공격을 요격한다든지 아니면 러시아의 공격적 행동에 사전 타격을 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크렘린궁은 즉각 반발하면서 상응하는 조치를 경고했습니다. 전략적 중대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화이트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14일 폴란드 국방부는 북부 도시 레즈코보에서 미 육상 배치형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 기지 개소식을 가졌다 그러면서 이지스 어쇼는 이지스 구축함의 방공 체계를 지상으로 옮긴 것인데 해당 기지는 미 유럽 사령부 산하 해군 시설로 러시아 여계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 국경과 약 160km 떨어져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지스 어쇼 시스템은 AN/SPY-1 레이더와 SM-3 요격 미사일 그리고 MK-41 수직 발사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탄도미사일이 비행 초기 단계부터 탐지, 추적, 파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군은 유럽 미사일 방어 통합 계획인 유럽 단계별 탄력적 접근 전략에 따라서 2016년부터 루마니아에도 이지스 어쇼를 설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폴란드 이 기지는 2016년 루마니아에 이어 유럽에서 두 번째로 가동되는 겁니다. 특히 폴란드 이 기지는 원래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의 위협으로부터 유럽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획했던 것입니다. 기지 건설은 2000년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폴란드와 이웃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러시아 침략에 대비한 미국의 보호수단으로도 여겨집니다. 폴란드 외무부의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장관도 전날 오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서 북부 레즈코보에 미군 미사일 방어 기지를 열었다 그러면서 안보와 외교 정책 문제에서 폴란드 정치인들은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폴란드와 미국은 누가 통치하든 동맹이 강력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유럽 안보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강화하는 역사적 조치라고 환영을 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이날 기념식에서 전 세계가 이곳이 더 이상 러시아의 관심 영역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 그러면서 폴란드 입장에서 이것은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환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아디스와프 코시니아 크카미시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 미국, 북대서양 주에 있고 그러니까 나토 안보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와 중동 전쟁이 방위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레즈코보 기지는 미국과 동맹군이 폴란드 영토에 영원히 주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1989년 이래 폴란드 역사에서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나토 탈퇴를 주장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에 백악관으로 돌아오게 되면 유럽의 자체 국방력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미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고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나토 최전선으로 불리는 폴란드의 레즈코보에 미국 첨단 미사일 방어 기지가 가동되자 러시아는 우리 국경을 향한 무력 시위라면서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이 이날 미국이 일시적으로 이란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 그러면서 이 모든 계획이 처음부터 우리의 잠재력을 군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수립된 것이다 이렇게 맹비난했습니다. 이어서 유럽에 있는 미군 인프라가 우리 국경을 향해 전진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동등성 보장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채택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기지를 계획 단계부터 자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를 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방은 애초 이란 등 중동 쪽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목적으로 설계했으며 순전히 방어용이라는 입장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군 소식통을 인용해서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발사체를 격추하려면 레이더 방향을 바꿔야 하며 정책 변경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폴란드는 이 방공망을 러시아에 대한 군사적 대응에도 사용하겠다는 뜻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은 방어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나토와 그리고 미국과 논의하기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편 독일은 연말까지 최신 단거리 미사일 시스템 IRIS-T를
여섯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인도할 예정입니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우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3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정부는 9월에도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IRIS-T를 17개 주문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과 숄츠 총리는 이 밖에도 내년에 독일의 방공 시스템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 등 방위 협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서방의 유럽 국가들이 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뒤에 달라질 안보 환경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정예 알파 부대가 운영하는 정밀 타격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 MLRS 시스템이 파괴되고 운영 요원들이 제거가 됐습니다. 키우 포스트는 15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특수부대가 지난 2주 동안에 러시아 BM-21 브레드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 MLRS 16개를 성공적으로 공격하여 손상시켰다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키우 포스는 이어 BM-21 그레드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은 약 60년 전에 도입되어 지속적으로 현대화된 것으로 러시아 군대에 널리 배치되어 우크라이나 공격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높은 기동성으로 유명한 그레드는 122mm 로켓을 빠르게 일제히 발사할 수 있으며 50가지 종류의 탄두와 호환되는데 고폭 파편탄이 가장 흔히 사용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최초 침공 이후에 특히 2022년 본격적인 확대 이후에 러시아군은 그레드를 이용해 가지고 마리우폴, 하르키우, 체르니우, 수미 등 우크라이나의 방어 진지와 도시를 포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휴먼 라이츠 워치는 그레드 다중 로켓 발사 시스템이 지난 2017년 돈바스 현장에 등장했을 때 무차별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낳은 바 있다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통해 발사되는 무유도 로켓은 발사되면 약 5만 4천 제곱미터 또는 약 7.5개의 축구장 크기의 직사각형 안에 어디든 떨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각 로켓은 6.4kg의 고폭탄을 실어서 28m 반경 내에서 절단하거나 죽일 수 있는 약 3,150개의 파편을 생성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키우포스는 그레드는 러시아어로 만세로 번역되며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배치된 MLRS 시스템 중 하나로 남아있다 그러면서 상당한 파괴력을 지녔지만 부정확성으로 인해서 치명적이고 무차별적이라는 평판을 얻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키우포스는 또 로켓이 발사될 때마다 최대 4,000개의 파편이 날아오는데 이는 장비보다는 주로 사람을 표적으로 삼는다 그러면서 18명의 그레드 한 개 대대는 단 한 번의 일제 사격으로 720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으며 일부 유형은 최대 20km 떨어진 목표물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네덜란드의 오픈소스 그룹인 오릭스는 지난해 7월 말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군에 251개의 그레드 시스템을 잃었으며 182개가 파괴가 되고 14개가 손상되었으며 2개가 버려지고 53개가 포획되었다라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 수치는 독립정보기관에 따르면 러시아의 총 그레드 무기고의 약 50%에 해당합니다. 한편 북한군이 쿠르스크에 파견되어 전투 개입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의 장사정포와 유사한 외형의 무기가 러시아에서 기차로 운송되는 사진이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 RFA는 15일 소셜미디어 X의 우크라이나 군사 계정인 스테이터스 6를 인용해서 북한의 M1978, 1989 곡산 170mm 자주포가 기차로 운송되는 사진이 러시아 채널에 올라왔다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 계정에 나타난 배경 속 건물을 식별한 결과 사진은 러시아 중부의 크라스노야르스크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도시는 최근 파병 북한군이 교전을 벌인 쿠르스크 지역에서 약 4,400km 떨어진 곳입니다. 또한 러시아 텔레그램 채널인 조브 보예오다도 이 사진을 올리면서 우리는 합의를 충실히 이행하는 동맹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매우 고맙게 여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날 포착된 M1978 곡사는 구경 170mm의 자주포로 사거리 40km 이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RFA에 따르면 한미연합군이 황해북도 곡산군에서 1978년 발견된 무기라고 해서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M1989는 북한이 기존에 사용하던 N1978 곡산의 새로운 차체를 결합한 대구경 장거리 자주포로 2018년 평양의 열병식에 등장한 바 있습니다.
RF에는 이어서 러시아가 북한 주체포를 구매했을 가능성은 이전에도 여러 번 제기됐다 그러면서 작년 7월 북한 정선절 70주년을 맞아서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이 방북했을 때 북한과 탄약 및 M1989 구매를 논의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작년 8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총 70여 차례에 걸쳐서 컨테이너 1만 3천여 개 이상에 해당되는 포탄과 미사일, 대전차 로켓 등 살상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한 것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자주포의 러시아 지원이 확인된 적은 없었습니다. 화이트함스 국제정세 분석의 추부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